아직도 매일 샤워하고 계신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하는 목욕 습관이 우리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씻지도 말라는 건가? 하고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목욕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활기찬 노년까지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청결을 위해 매일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변화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고목처럼 피부도 그만큼 약해지고 예민해지죠. 피지선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정제로 매일같이 목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외부 침입을 막고 수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정제는 이 성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각질층이 손상되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끔찍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고 긁어서 생긴 상처로 인해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부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78세의 김영희 어르신은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나오면 개운하긴 한데 꼭 다리랑 팔이 너무 가려워서 밤새 긁다가 잠을 설쳐요. 피부과에 가보니 건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씻는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라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매일 씻는 습관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통받고 계십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심하면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이는 외부 세균 침투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듯이 피부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죠. 이 유익균들은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과도한 목욕은 이러한 피부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든든한 아군이 사라지면 적군이 더욱 활개치겠죠? 이는 곧 피부 감염에 취약해지고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피부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감염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뜨거운 욕실 환경에서 장시간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 변화가 심해져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탈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낙상 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장기 입원과 재활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목욕 후 체온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외부로 나오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어르신들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목욕 습관 젊음과 건강을 되찾는 비결. 그렇다면 매일 목욕하지 않고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적절한 빈도와 방법, 그리고 촉촉한 보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1점 목욕 빈도 조절 매일 대신 주 23회의 기적.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23회 정도의 목욕을 권장합니다. 그럼 씻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부분 세정의 지혜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몸 전체를 씻기보다는 땀이 많이 나고 습해지기 쉬운 부위에 집중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그리고 얼굴과 목처럼 외부 노출이 많은 부위만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씻어내고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이외의 부위는 젖은 수건이나 깨끗한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5세의 박찬수 어르신은 처음엔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할 것 같았는데 하루는 샤워하고 하루는 물수건으로 닦으니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편안하네요. 젊었을 때처럼 땀 흘릴 일도 적으니까요. 오히려 몸이 가쁘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습관에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부분 세정을 할 때도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매일 전신 목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히 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점 물 온도와 목욕 시간 뜨거움 대신 미지근함과 짧게의 원칙. 목욕 시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미지근한 물 3739C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종이가 타는 것처럼 피부도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홍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 시간은 1015분 이내로 짧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의 천연 보스, 인자가 손실되어 피부가 메마르게 됩니다. 짧고 굵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찜질방이나 온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이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점 세정제 선택과 사용법. 강한 세정 대신 약산성과 소량의 기술. 알칼리성 비누나 거품이 많이 나는 바디워시 대신 약산성 클렌저나 순한 보습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회의 균형을 깨뜨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누칠은 온몸에 하기보다는 땀이 많이 나거나 오염되기 쉬운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에만 소량 사용하고 다른 부위는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을 권장합니다. 82세의 박미경 어르신은 예전엔 비누로 온몸을 빡빡 씻어야 시원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보습력 좋은 약산성 바디워시를 쓰고 몸은 살살 문질러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마치 아기 피부처럼요.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샤워볼이나 때밀이 타월 대신 부드러운 손이나 샤워 타월을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점 목욕 후 보습 3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목욕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목욕 후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즉 3분 이내에 온몸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면 피부 속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피부 속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기 시작하므로 지체하지 않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션, 크림, 오일 등 자신의 피부 타입과 계절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고 건조함이 심한 부위에는 아낌없이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정강이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5점 목욕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욕 환경도 중요합니다. 욕실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전후로 욕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가족에게 목욕 사실을 알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변화가 만든 놀라운 결과 목욕 습관 바꿨더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습관 변화를 통해 피부 건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생생한 후기는 여러분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철수 어르신 80세의 해방. 저는 겨울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피부과에서도 너무 자주 씻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찜찜해서 매일 씻었거든요. 그러다 영상을 보고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에 신경 쓰니 신기하게 가려움증이 훨씬 줄었어요. 이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엔 긁느라 손이 바빴는데 이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피부가 편안하니 마음도 편안해지더군요. 이 어르신은 피부 가려움증으로 인한 만성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지만 목욕 습관을 바꾼 후 비로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정자 어르신 73세의 활력. 매일 목욕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푸석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았어요. 주 3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목욕 안 하는 날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더니 피부도 건강해지고 잔병치레도 줄었습니다. 아들도 엄마 피부가 꿀 피부가 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니 활력이 솟아서 산책도 더 자주 나가게 돼요. 예전엔 씻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쳤는데 이젠 가뿐합니다. 최 어르신은 피부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 효과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김순덕 어르신 79세의 편안함.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매일 목욕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격일로 하니 몸이 훨씬 편안해요. 목욕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니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네요.
이젠 목욕 시간이 기다려져요. 특히 목욕 후에 바르는 보습제 덕분에 피부가 건조함 없이 유지되니 겨울철에도 당김이나 가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신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피부 보습의 중요성을 깨달아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70세의 피부 트러블 개선. 저는 얼굴에 자꾸 뭐가 나고 울긋불긋해서 걱정이었어요. 피부과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혹시 너무 자주 씻는지 물어보시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목욕 횟수를 줄이고 약산성 클렌저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고 붉은 기운도 가라앉았어요. 이젠 피부가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박 어르신은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욕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경험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가 함께 뒷받침하며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점 피부 과학 연구, 피부 장벽이 핵심이다. 현대 피부 과학 연구는 우리의 피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며 각질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지질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벽돌과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연결되어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고 피부 속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며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목욕은 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지질을 녹여내고 강한 세정제는 피부의 pH 균형을 무너뜨려 장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미국의 저명한 피부과 의사들은 매일 샤워하는 것은 피부의 자연적인 기름을 벗겨내고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하여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심지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도한 개입으로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피부 장벽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2점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중요성. 최근 연구에서는 피부 표면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부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들은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면역 체계의 발달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목욕, 특히 항균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의 잦은 사용은 이러한 피부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들이 사라지면 유해균들이 번성하여 피부 감염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특정 해충이 창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피부 미생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목욕 빈도를 줄이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점 동양의 전통 지혜, 덜어냄의 미학을 배우다. 우리 조상들은 서양과는 달리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물로 간단히 세안을 하거나
몸의 특정 부위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씻음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덜어냄의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치 산이 너무 비가 자주 오면 토사가 유실되는 것처럼 피부도 과도한 자극을 주면 약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도 매일 전신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물과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세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유지하고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청결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과 같은 전통의학 서적에서도 피부는 단순한 외부 기관이 아니라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몸 전체의 기혈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박함 속의 건강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적 연구와 일치한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건강한 노년, 건강한 피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변화를 겪고 그에 맞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의 습관을 고수하기보다는 나이 든 몸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목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 23회 적절한 목욕과 올바른 보습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는 숙면을 돕고 가려움증 없는 일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피부 감염 위험을 줄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알려드린 목욕 습관 외에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